자, 3분 스피치 들어갑니다. 최근에 인간의 그러니까 인지과학자들하고 인지과학, 양자물리학, 거기에 또 양자물리학이라는 게 원래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왜냐면 관찰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론 물리학이에요, 일종의 양자물리학, 이론 물리학인데, 그래서 이론 물리학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굉장한 수학자들이 또 합류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로저 펜로즈라는 수학자하고 하멜로프라는 의사가 인간의 두뇌를 연구하다가 어디 갔지? 죽었네? 하다가 이게 이제 뉴런이 있고, 이게 뉴런의 골격이 이렇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무지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의 골격 안에 또 뉴런이 있고, 그 골격을 잡아두는 미세소관이라는 관이 있어요, 관. 근데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인체 모든 세포 내의 미세소관 내에서 양자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뭐냐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포 안에 양자 컴퓨팅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뇌도 뉴런 안에서 우리가 신비로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양자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그 양자 물리학을 깊이 들어가가 보면 거기 평행우주론이랑 연결이 돼요. 평행우주론. 그래서 양자적인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두뇌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평행우주론이에요. 그래서 양자적 현상이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는, 우리가 혀가 꼬이네요. 술 먹었더니. 괜찮습니다. 혀가 꼬여. 그럼 한 잔 더 하시죠. 네. 가짜라는 얘기. 혀 꼬이네요. 그게 인간은 미래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차원에서 하고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인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세포가. 그런데 인공지능은 저런 뉴로세포 안에 있는 저 미세소관에 일어나는, 이거는 굉장히 생물학적이고 그 막 원자와 전자를 다루는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양자 현상이라는 것은 전자보다 더 미시적인 세계예요. 인공지능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현재 인공지능의 그 광물질과 반도체 회로와 칩으로 이루어진 것 속에는 미세소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님은 그 미세소관을 뭘로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미세소관 안에서 양자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얘기인데, 미지의 세계랑 통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논의를 강의할 때는 딱 간단하게 해요. 인공지능은 현재로부터 과거의 데이터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로부터 과거의 데이터의 인공지능은 무조건 신이 돼요. 왜냐면 한 번 기억한 건 절대 안 까먹어요. 한 번 일어난 거 다 축적해버려요. 근데 인간은 과거에 기억한 걸 까먹어요. 왜냐면은 뉴런 세포가 죽어버려요. 시냅스가.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뉴런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과거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것들을 기억하는 거는 그 시냅스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어요. 특별한 걸 왜 기억하냐? 왜 기억하냐? 특별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계속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시냅스의 연결망이 죽지 않도록 에너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것만. 네. 그 시각들을 특별 관리한다. 네, 과거에서 그 특별 관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큼만. 잊고 싶은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영양분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두뇌에서 그 시냅스한테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지, 그 외의 거는 다 죽어버리는 거야, 시냅스가.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두뇌가 핵심 포인트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그 아주 사소한 기억들은 사라졌잖아요. 근데 인간의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 기억과 이 기억이 중간에 사라졌다는 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걸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재생 능력이. 근데 만드는데 창작이 창작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편집. 만드는데 이걸 편집해 버리는 거야. 복원이야, 복원. 아니 근데 이런 거 자기 있잖아요. 이미지로 복원. 그래서 자기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인간은 과거를 회상할 때 이게 다 재편집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인공지능은 그대로 회상을 하고 인간은 스토리. 재편집이야. 이게 자기 편하게 스토리텔링. 아니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재구성을 해. 그래, 그게 아니고 어떤 그 특별한 매개체를 통했을 때 네. 잊었던 과거가 회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헤베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 뇌과학에서는 헤베 법칙인데 예전에 한번 같이 자극되었던 뉴런 세포는 얘랑 이렇게 한번 연결돼서 자극된 얘를 때려도 얘가 자극되더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헤베 법칙인데 그래서 특정 냄새만 맡아도 옛날 추억이 떠오르는 건데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는 뭐냐? 인간은 스토리텔링 능력을 이정수 생물학적으로 갖고 있고 생물학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 세포 안에 미세 소관에서 양자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쌍장, 공포의 쌍장. 감사합니다. 뭐냐면 인간은 상상하지 않는 인간, 즉 미래를 상상하지 않는 인간은 앞으로 가치가 사라진다. 왜? 현재부터 과거까지의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인간은 뭘 해야 되느냐? 미래 상상. 현재 이후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끊임없이 하는 것만이 인간의 일입니다. 근데 사피엔스에서도 그 얘기를 저는 이제 그 핵심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상상을 했는데 상상과 같으면서도 반대되는 게 욕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욕망도 중요해요. 전쟁이 나고 이제 다른 전쟁이 나오고 착취가 나오고 통합을 하고 과학이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처음에는 말도 없고 문자도 없고 이런 진짜 그 사피엔스는 처음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냉수만도 못한 즉 힘도 없고 그렇죠 힘도 없고 빠르기도 없고 이런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뇌에 이제 배선 의식, 이상이 오는 거죠. 의식이 인지 들어갔어요. 능력이. 의식이. 네. 근데 그때 당시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마 이런 거 같아요. 사랑하는 두 원시인 남녀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표범한테 물려 죽었어. 그걸 바라보는 그 연인의 심정이 슬프고 애통한데 말로 못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서로 이제 뭐가 통하는 거죠. 야, 우리가 눈빛으로 그것이 이제 말이 되고 암호가 되고 신호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어떤 문명이 발전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도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돌로 쓰다가 그리고 뭔가 철을 만들고 이런 어떤 도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인지혁명의 어떤 핵심은 상상과 욕망 상상했을 거라는 말이죠. 여기서 원시인들과 욕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공지능은 그 설계된 구조상 욕망이라는 걸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 세포가 38억 년 됐다고 하는데 38억 년 동안 세포가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하려니까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살아남고자 하는 욕구 있죠. 그 생존을 위한 욕구가 욕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인간들 왜 권력력이 생겼냐면 권력이 없으면 손쉽게 죽는다는 것을 너무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원숭이 집단이든 어떤 간에 권력이 없으면 한순간에 파리목숨으로 죽는 거를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트라우마가 뭐냐면 권력력이에요. 트라우마예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실은 그런 트라우마를 벗어나야만이 그 사람이 새로운 권력을 갖게 되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권력을 갖게 되는 문법이 바뀌었을 때 방법이 바뀌었을 때는 그 새로운 방법을 가진 사람이 그 욕망을 달성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방법으로 그 욕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쓰느냐도 새로운 문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EBS에서 나가서 게임을 잘하는 애가
그 책을 잘 보는 애보다 취업률이 높다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미국의 그 타일러 코엔이라는 경제학자가 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텍스트와 어떤 기계와 기계 간에 오가는 모든 정보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정복을 했을 때 지금까지 인류가 우리 문명을 발전시켜 오는 것에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언어에 대한 것이 인공지능한테 넘어갔을 때는 다시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어떤 권력이 됐든 욕망이 됐든 뭐가 됐든지를 전달해주는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 방법 자체가 언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개미들의 언어의 도구는 화학 물질 페로몬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이 말하고 문자로 이렇게 문명을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한테 넘어갔을 때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어떤 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건 가져가니까. 그럼 그 나머지 인간들이 그럼 인간들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인간들만의 그 권력 구조에 대한 욕망 같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어쩌면은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가치와 또는 우열 내지는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방식은 언어가 아닐 거라는 거죠. 언어가 아니면 상상? 뭔가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법이 등장을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인간이 이게 텔레파시 아니에요? 텔레파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뭔가 언어를 초월한 또 다른 인간들만의 가치 전달 방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전달 그러면 방식. 의도적으로 AI가 인지 못하는 어떤 비밀적인 언어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AI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뭔가를 못 우리가 알아듣게 하는 할 수도 그런 있어요. 자기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텔레파시. 그게 이제 일종의 초능력일 수도 있고 뭔가 텔레파시. 그게 어떤 감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텔레파시나 이게 표정일 수도 있고 뭔가 근데 언어가 인공지능한테 완벽하게 넘어가게 됐을 때는 인간은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암호를 그래서 만드는 이제 새로운 소통에 나온다라고 결국 저는 이제 보입니다. 인공지능의 지배당하지 않는다. 언어가 뭔데? 예? AI가 구사한 언어가 뭔데? 영하고 일 비트하고 큐빗인데 영일이야 이게. 영하고 일 비트하고 큐빗인데 근데 우리 언어가 이렇게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언어 자체가 AI 비트와 큐빗으로 분석하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일단은 걔네들이 그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빼뜨린 게 뭐냐면 의학 논문을 1년에 쏟아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의 의학 논문을 한 인간이 공부하려면 3,000년이 걸린대요. 3,000년 의학 논문을 내가 여기서 하나 알려줄게. 인공지능이 3시간 만에 걸린다. 내가 여기서 하나 오케이. 알려줄게. 오케이. 인간의 생각을 그리고 인간들의 여러 사고를 컴퓨터 언어로 여러 개를 만들어봤는데 0일이 가장 적합해. 근데 0일 가지고는 인간들이 연산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죠. 왜? 인간은 컴퓨터에 비해서 연산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계산해가지고 그걸 전제해서 보니까 0일이 가장 적합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0일로 만들어준 거야 인간들이. 그렇죠. 이건 뭐가 전제가 된 거냐?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렇죠. 그게 전제가 된 거죠. 그걸 전제로 오케이. 된 거야. 근데 함을 만들면 컴퓨터가 근데 형님 네, 근데 그 진정한 인공지능하고 진정한 AGI 그 차세대 인공지능은 0일이 아닌 거예요. 0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2가 생기고 3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3분의 1, 2분의 1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소수점 생기고. 예, 소수점까지 생겨버려요. 그래서 0일로 다 만들어내 지금도. 네. 근데 지금은 0일이야. 지금은 현재는 그러니까 0일만 가지고서도 새로운 언어를 인간이 이거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할 거냐 말 거냐지. 인간의 선택의 문제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니 근데 문제는 이제 걔네들이 그 의식을 갖게 되면 새로운 거를 지네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만들어내요. 예,
그것이 문제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집어넣어준 어떤 특정한 언어로 걔네들이 그러면 네. 그 AI가 갖는 의식이 네. 인간이 처음 원 소스로서 제공해 준 곳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는 거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개인으로 볼 때는 벗어나. 왜? 컴퓨터 하나는 일 개인보다 훨씬 뛰어나거든, 연산 능력이. 개인으로 볼 때는 벗어나. 그런데 인간 전체 집단. 지성을 놓고 보면 벗어날 수가 없어. 아 그니까 형님 화장실 갔을 때 내가 한 얘기가 있는데 인간은 인공지능과 그냥 협업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공지능은 현재에서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과 모든 데이터에서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다. 인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상상하는 것만이 같이 이렇게 인공지능이랑 협업이 가능한 인간이 되는 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끝까지. 그래서 거기까지는 인공지능이 못할 거다라고 지금. 인공지능도 상상할 수 있어. 그거 인간이 그 데이터를 넣어주는데 A, B라는 상황에서는 C를 상상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형님 그 얘기가 매트릭스에서 나와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네오한테 얘네들은 프로그램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너는 프로그램 밖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그 요원들 매트릭스 안에서 요원들이 쏜 총알을 내가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요원들은 막 콘크리트도 주먹으로 깨고 총알도 피하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딱 물어봐요. 그랬더니 모피어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가 오면은 너는 총알을 피할 필요도 없다. 딱 이 얘기를 해요. 내 마지막에서 총알 안 피하거든. 총알을 그냥 정지시킨 다음에 만져.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저는 앞으로 100년 동안 못 따라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100년 동안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그 전체 지도의 역사에서 양자 현상을 가진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38억 년 동안 내공을 길러왔다는 거죠. 이 세포라는 게. 인공지능이 세포를 창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창조주가 되는 시간이 언제쯤 올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100년 동안은 전 인간이 능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뒤에는 몰라. 그거는 노코멘트. 저도 모르게 생각 안 해봤어. 인공지능이 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인간에도 안 하려고. 그건 모르겠는데 38학년 된 세포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 그 예언에는 인간의 로봇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물의 사람화 아니 그러니까 그 유발 하라리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DNA가 98% 정도가 발현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정크 DNA도 있는데 그 DNA가 왜 발현되지 않았을까가 굉장히 미지수거든요. 인간이 사이보그화 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인간이 초능력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진화 경제 이런 거. 인간의 노부사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 오케이 말씀해주세요. 인간의 노부사는 AI에 의해서 가능한 게 아니고 이미 인간 사회에서 가능해요. 지금 우리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저희 봤어요. 뭐 형님 도구화? 마블 관계인가요? 뭐지? 뭐? 끊임없는 그 반복 학습을 통해서 세뇌 교육. 세뇌. 세뇌 교육을 통해서 나의 가불 고기로 관계. 나의 고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우리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많이 AI 가지고 고민할 수 없어요. 로봇도 아니라 중속 관계잖아요. 특히 이건 어디 가서 보면 많이 확인할 수 있냐면 종교 집단에 가면 많이 확인할 수 그렇지. 있어요. 종교집단 싫어하죠. 사회도 형님이 싫어요. 가불 관계가 많이 형성이 돼요. 무조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주는지 알면서 해야 되고. 그 저희 사람들이 왜 뇌에 뭐 몇 프로만 사용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몇 프로? 그 3%인가 4%인가요? 아 그거는 네. 좀 오해가 있고요. 네. 아무도 모르잖아. 상황에 따라서 그 퍼센트는 오르락내리락 해요. 네네네. 근데 10% 미만이죠? 아 그렇진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90% 이상 쓸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뭔가 미국 상황.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오를 때 가장 많이 쓴다고 그래요. 가장 많이 써요.
두뇌가 엄청나게 가동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끌어다 써야 되니까. 제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100%였으니까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루시라는 영화인데 루시. 근데 좀 약간 좀 SF가 좀 많이 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오류가 좀 많이 있어요. 어쨌건 그 영화는 오류가 있는데 저는 두뇌보다는 DNA의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DNA가 발현되지 않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90%, 95% 이상의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DNA가 있거든요. 근데 그 DNA는 과거에 38억 년 동안 이게 구성되어 온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DNA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은 개가 냄새 맡는 능력도 숨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그 동물과 곤충의 모든 능력이 인간의 DNA에 사실은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DNA에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들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술 먹으면 개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발현될 그게 가능성이 있다. 환경적 요건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어떤 시대적 상황이라고 보세요? 자, 식물과 동물이 진화를 할 때요. 주변 환경을 인지한 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자기 자신 DNA를 바꾸거든요. 우리 인간이 지금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의 두뇌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 다르다니까요. 호모 사피엔스. 얘네들이 뭐냐면 처럼 폰 원주민. 환경을 인지하고 스스로 DNA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체는 무의식적으로. 아니 근데 중요한 거 같이. 그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창조론과 진화론까지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차로가는 신형 엔진 장차. 이게 그거가 정말 명확하다면 어떤 시대가 도래해서 몇 년이 흐르면 이게 깨어나고 몇 년이 흐르면 깨어난다. 이거는 진화론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의 생명공학 시대는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까지는 인간이나 식물이나 동물이 DNA를 바꾸기 위해서는 세대에 교체하면서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생명공학 시대는 뭐냐면 당대 DNA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죠. 당대에 바꿀 수 있다. 물론 그 우리 DNA를 자극하는 도구가 뭘지 어떤 방식일지는 아직은 모르나 그게 이제 크리스퍼까지 나온 상황인데 카멜레온이 색깔 바꿔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바꾸는 방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 다 잠재력에 있는 있는데 있죠. 무기는 장차. 근데 무기가 있어.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오고 그런 있어. 방법을 몰라 아직 매뉴얼을.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매뉴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AI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같이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AI가 발달하는 만큼 인간도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약간 신비적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역발상으로 제 생각이에요. 역발상으로 상대가 강해지면 나도 강해진다. 그거. 근데 우리 DNA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AI 빨리 발전시켰는데 시대 경제에 빨리 이런. 그러니까 저는 AI보다 우리 인간의 DNA가 더 능력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한 100년간은 최소.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거 봤는데 궁금 많았어요. 과학자가 가장 미개하다고. 그렇죠. 우리의 그 인식 안에서 해석하려고 과학자의 데이터는요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다른 차원, 인간은 5차원 이상을 상상을 못한대요. 이 우주는 11차원인데 인간은 딱 5차원까지만 상상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6, 7, 8, 9, 10, 11 6개의 상상하지 못하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나 부처는 11차원까지 했을 텐데요?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었나요? 신의 경지를 신의 경지에 어쨌든 어쨌든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 11차원이 우리 세포 안에 DNA 안에 감겨 있어요. 물론 물질 안에도 있긴 해요. 근데 생물의 세포하고 인공지능의 회로의 그 차이가 결국에는 모든 능력의 차이일 거라는 거예요. 미리자가 있느냐. 이게 단초예요. 세포냐 회로냐. 근데 우리는 아직 세포의 잠재력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펼쳐질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이 비밀이 사실은 우리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 또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 또 위에 부모님 계시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얼굴 좀 찍을까요? 예쁜데? 자, 예쁜 얼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또 지문이 인식을 또 한다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지는 못했어도 간접적으로 이해를 예를 들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 죽지는 못했지만 죽음을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왜냐면 옆에 다 죽으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 그 부모의 처음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 처음을 예를 들어 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자꾸 밝혀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렇게 가면 완전히 종교로 신비주의인데, 죽음도 환상일 수 있어요. 환상일 수 있고. 예, 그게 이게 더 나가면 우리는 사이비 집단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어쨌건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런 느낌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얘기해요. 소마의 세계. 소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신선 사상이 있었거든요. 신선 사상이 있어요. 왜냐면 무덤이 없이 뭘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다른 차원으로 가버리는 거야. 소설을 하늘나라. 물론 이제 옛날 전설의 고향에서는 그걸 하늘나라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갔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다른 차원으로 제3의 세계. 다른 세계로 가. 성향이론 근데 같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신선이었다. 소설적 상상력이 과거의 신선의 전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지금 진화와 다른 또 개인 현대적인 해석을 하는 물론이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무덤이 왔냐? 그래서 소설을 차원이 많이 쓴 도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제- 불려지는가를 유치절보다 더 심한 거예요. 웹사라는 그 이야기 끈이라는 거예요. 네, 완전 차원이 도는 거예요. 스토리텔러, 근데 스토리텔러 이야기. 거기까지 우리의 인간의 웹사람을 과학이 이렇게 최근에 이제 독서대전에서 같은 활동하고 인간 안에는 다른 시간으로 그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죽음의 정의가 영국의 달라질 거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술가 화가였었는데 다른 차원에 대한 연구가 하고 깊어지면 드로잉을 했어요. 죽음에 대한 정의가 드로잉을 하고 나중에 글을 썼어. 여기 다른 차원. 아니 그 영국의 현재 죽음이라는 전보라고 하는 이런 육체의 네. 숨이 끊어지면 그 죽음이라고. 육체가 썼고 영혼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상상하는 거를 인간- 표현하는 건 그게 이제 인간이 한계가 죽는 있는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 스케치나 드로잉 자체가 인간의 죽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도 이거구나. 내가 아니 우리는 꼭 그렇게 안 죽게 될 거라. 옛날에 다른 방식으로 죽게 될 거야. 우리가 말하는 하나진다는. 어마어마한 거. 그게 문화가 아니라 옛날에 문명의 발전을 이끌고 근데 벽화보다도 더 이 사람이 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스토리텔링 이야기 영혼이 글을 썼어요. 이런 그래서 생각을 안 했어요. 막 그러니까 지탄을 많이 구조화되고 받았죠. 그거를 영국 사람 주한법은 이 사람이 기정사실이죠. 무게까지 세고 이런 거 실종됐다고 하고 영혼을 막 사라진 무게에서 사람들 막 옛날에 그 마술거리 같은 개인의 그런 성장도 그것까지 왔다는 것은 대한민국 아까 말씀하신 도 그렇고 그 제3의 세계 어떤 이야기를 내가 예. 생각하고 죽음의 방식이 달라진다. 개인도 어떤 이야기를 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학생들이나 우리 우리 개인에 있어서 부상들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영혼의 잘 하는 그 것이 굉장히 참 세계 중요해요. 자체도 전혀 몰라.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정말로 이 이게 머릿속에 있는 근데 이 그림들을 궁금한 거 표현하는 게 드로잉이고 육체는 이거를 문자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소설이고 근데 말로 하는 게 어떤 공간을 이동한다고 스토리텔러라면 한계치가 또 달라져.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다면 우리가 독서를 한다고 해도 이런 처음에 인지적인 단계가 있고 사고를 해서 상상이 연결하고 우리의 분류하고 영혼이 판단도 하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옮길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육체를 나오냐면 표현의 단계가 나오거든요. 만들 수 디자인할 수 디자인하거나 말로 하거나. 근데 디자인. 저는 거기가 이제 중고차를 새 차로 바꾸고 드로잉과 디자인이 글을 이었다면 요즘에 있어서의 어떤 그 디자인. 디자인과 근데 정말 그 디자인은 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에 영혼을 부합하고 담는 그게 같이 이제 가는 이익은 트랜센던스에서는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양자 컴퓨터 것이 속으로 정말 우리 영혼을 형태죠. 옮긴다가 트랜센드 동영상과 말씀이거든요. 말, 영화가. 문자 이상의 어떤 더 야, 뭐 그런 거-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과학의 방법일 수도 있고. 힘과 덧붙여가지고 내가 우리가 축적하는 거잖아요. 호모데우스 지식의
호모데우스에서 유발 하라르가 얘기하지 못했던 방식이 뭐냐면 이게 단연 아니지만 우리가 죽음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어. 내 상상력을 표현하는 방법이겠다. 영생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 다음에 근데 뭘까를 유발 생각을 해 하라르는 나는. 제가 봤을 때 상상력이 좀 떨어져요. 육체적인 영생관을 다 그렇죠. 저는 이게 우리 감각과 많이 자극을 하거든요. 어쨌든 가장 초상화. 이 상황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딴 데로 옮기면서 몸을 그 다 방식이 세팅을 그 다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초기화돼.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 글을 쓰는 거 이렇게 말을. 우리가 표현의 영상을 방법으로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러면 그 또 다른 차원에서 그냥 하나만 존재하가 굉장히 많은 새롭게 말을 하면서 공간이 콘텐츠를 존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그럼 같이 일을 하시고. 브라이언 그린이 사회를 본 있습니다. 평행우주라는 저희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끝나냐면 제가 제자죠. 이런 고민들을 어, 함께 할 사람들이 별로 없고. 중력자를 활용한 전화기가 나와. 이렇게 불러주시는 마지막 편. 그래서 이런 뭐 미래적인 상상 유튜브에 그리고 평행우주 어떤 쳐보세요. 그럼 브라이언 그린 사회 본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마지막에 브라이언 그린 저희 사무실 바로 위에 있거든요. 우리는 언젠가 이제 바로 내려서 술을 중력자를 한 시간에 활용한 먹고 전화기를 다시 일을 보면서 하고. 미래에 나와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100년 후에 나 현실인 거예요. 100년 후에 나하고 현재 내가 전략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안서를 넣는데 물론 얘기예요. 40조가 떠나가면서 40조 공무원들을 40조가 교육을 시키는데 콘텐츠가 좋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와 콘텐츠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100년만 듣는 게 아니라 참여도 하고 지금 상상할 수 발급하고 또 나온다. 이들의 이야기하는 또 나온다는 전자책으로 거예요.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우리가 막 같이 신선처럼 융복적인 우리가 할 수 이런 있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가지고 근데 간다면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그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이게 신선사상, 도움이 되겠죠. 책으로 신선의 전자책으로 그게 만들어가고 좀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아틀란티스 운동 얘기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묶어가지고 펼칠 어쩌면 것인가 이게 이제 과거에 화두였는데 고도로 발달한 근본적으로 기술이 전자책이 마지막으로 아니면 일반 텍스트 책 차원 이동을 했던 또 이렇게 그런 말하는 새로운 시도가 기계라는 시도를 기술이 있었는데 유튜브로 붙고 그것에 대한 정말 전설이 재밌겠다. 그래서 남아서 신선사상의 얘기 아니냐. 맘만 비추고 가는데 고용문 작가님 이제 상상 파트너 그리고 이제 문명이 망가진 거죠. 잃어버린 거죠 우리 그걸. 근데 그게 전설로만 남아있는 거야. 멈췄습니다. 우리 그죠? 어쩌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렇지. 우리가 어떤 그거를 매직 같은 거잖아요. 매직. 그 우리가 파치의 매직 같은 거면 그 정면에서는 안 보이는 그림이 매직아이. 살짝 방향을 바꾸면 새로운 그림이 딱 나오듯이 물론 진짜 그 무협지에서 육갑자를 살았다는 것이 현실로. 이게 제일로 중요하고 그런 그 정보를 육갑자. 어떤 저는- 식으로 전달하고 어떤 저는 학자도 아니고 저는 예술가잖아. 상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상상의 자유가 있기 그렇게 때문에. 피해가려는 거 아십니까? 난 너무 좋아. 내 직업 예술가. 아이고, 그 참. 기본 전제가 어떻게 나보다는 우울증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대상 저는 공심사. 제가 관에 이렇게 들어가는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곧 들어갈 테니까. 네. 그것만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를 예측. 예를 들어서 뻔하게 나도 사람이니까 분명히 들어갈 텐데 알면서 마치 안 들어갈 것처럼 이런 데서 지혜를 배우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건 제 의지가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전략들 그거는 본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다른 융합이 되고 면이 들어가는 가 거예요. 되고 제가 맞아. 죽음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늘 신체적인 그 부분 서울대 그런 윤석철 거죠. 교수님의 그건 그 하나의- 삶의 정도 그 책을 쭉 보는데 영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원래 인상 논리력 되게 좋아해요. 영혼하고 석기 시대에 그냥 돌을 썼던 신대중계를 하다 인류가 만들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철을 종교가 원래 썼는데 종교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뭔가 융합이 되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뭔가 문명이 붙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견이에요. 아니. 공주는 동물들이 저는 제 이뻐야 돼, 제 인생이 지금 요즘에 많이 딱 달라졌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인생이 사업을 하고 달라졌을 아이디어를 하고 때는 다들 뭐 중견 제 마인드가 완전 바뀐 계기가 뭐냐면 직장이 그런데 내 나는 마음대로 어떤 만들 수 콘텐츠가 있다는 융합이 거를 되고 알게 그런 아이디어가 되면서 결합이 제 되고 인생이 그러면 달라졌거든요. 뭘 만들어요? 이걸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내 인생을 내 에어비앤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이런 걸 데가 알게 되면서 관찰자 효과 뭐 그런 걸 알게 됐고 음식을 파는 사람보다 음식을 소개해주는 플랫폼 자체가 완전 어마어마해지는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그런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바뀐 거예요. 그 이게. 표정이 밝아요. 를 네. 밝아졌어. 무서워, 이게. 옛날에 안 봤지만
다 무서워 보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미쳤나? 옛날에 안 봤는데 그때 상금 되게 많이 그거 땄거든요. 이제 저는 제 지역 마음대로 할 수 이제 있게 이게 인생이 그냥 신나는 거야. 이게 대출이 네, 제가 그래서 핵심 봤던 건 그냥 뭐냐면 뭐 이거는 또 종교적인 저기쯤도 들릴 수 있는데 학습 커뮤니티 지금은 이제 그 하도 그때는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로 나타나 현실에. 어떤 식으로 발휘하는 스터디 커뮤니티가 교수로 모셔야 되겠다. 온라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어제 뭐 이렇게 막걸리를 아이가 생각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뭔가 내 앞에 컨텐츠가 막걸리 드신 분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막걸리. 이런 그거는 생각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거는 저는 뭐냐면은 일반 그 예지력이 세븐틴이었습니다. 내지력이. 만드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AIG라는 내지력이 회사에서 좋았어요. 이제 그냥 그 하루 인더스트리에서 이틀 정도 노는 게 센스가 가 좋으신 능력이 생기는 거야. 2002년도 5 그런데 같이 로또 한번 미리 하자. 그러니까 미래를 느껴버리는 느껴버리는 거예요? 로또 사러 갑시다. 15년 동안 되게 리더도 많고 근데 그거는 리서타임도 이게 하루 이틀 정도는 아니, 벌써 저는 그러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있는 것 동료에게 자체가 제가 저는 사실 인간의 기본이라고 봐요. 좀 그건 우리 일상생활에 늘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나 기분도 안 되네. 갔다 와야겠네. 위험이 됐지만 누구나 있고요. 사람들과 이렇게 커뮤니티가 원래 그게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과거에는 다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동물 지진 너무나 감사하고 예측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그게 우리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는 기본을 지금 잠시 남들 안 가는 데를 잃어버리는 굉장히 인간들이 좀 많이 많은 거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도서를 현실을 막 보다가 일주일에 한 4번 현실을 보다가 현실 잠식돼가지고 그래서 꼭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걸 알고 난 취미였던 게 다음에 일이 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약간 좀 깨어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정말로 세포가 답이다. 세포가 답이다. 선하게 사셔서 그렇게 하게. 세포가 답이에요. 아니 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아니까 책을 자존감 읽는다는 힘이 올라가고 자체가 얼마나 당연히 인지적으로 자존감 충격을 올라가지. 그러니까 사고에 뉴런도 세포고 미치면 모든 게 세포잖아요. 네, 인간이 근력이 생기는 여기에 제가 핵심이 많이 제가 했고 세포의 능력. 제가 요즘 많이 하는 데가 군대 교도소를 굉장히 많이 저는 가거든요. 사실 프로그램 만들기 새싹 집에서 키우는 학원 보니까 대구서는 선보연수원에서도 얘기 예측한 거 하거든요. 있지만 진짜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집중적으로 그걸 해요. 왜냐면 교도소 그 얼슈리스가 희망 인문학을 썼던 그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뭐 비전과 아니면 소통을 하죠. 이런 것들이 아니, 좀 우리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좀 하면 좋겠다. 물론 이제 강의하고 데일 카네기 연설에서요. 미래 지배 한국 영재학교랄지 자사고 뭐